온 경희의 학생입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어와 나입니다. 네, 바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고등학교에서 국어문학과 중국인 유학생 홍유예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발표할 문장의 제목은 바로 한국어와 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곡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여러분 저기 외국어 배워본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외국어 아니면 한국어를 제일 배웠을 때는 제일 어려운 건 뭐였어요? 말하기요? 그럼 문법이나 어휘 같은 거 없어요? 있어요. 네. 제가 한국어 처음에 배웠을 때는 제일 어려운 거는 바로 발음이었어요. 제가 발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발음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배웠을 때도 모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모음 중에 단모음이 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 왜냐면은 제가 모음 는 중국어에서 와 진짜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하기는 하지만 근데 다른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입술 열리는 정도, 한국어는 하고 중국어는 너무 약간 중국어에서는 좀 동그랗게 하는데 근데 한국어에서는 일자로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배웠을 때 뭘 본지 그 노래 아세요? 바로 으르렁이에요. 엑소의 노래 으르렁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으르렁 하는데 그 중에는 뮤직비디오까지 봤는데요. 그 중에는 입술이 좀 야해하지만 입술까지도 봤는데요. 그 발음 위치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음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자음은 너무 어려운 게 없지만 근데 받침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 중국어에서는 받침이 진짜 없는데 근데 제가 한국어 발음을 배웠을 때 또 영어 발음을 좀 배우고 있어서 약간 영어 중에 약간 mom하고 그 M 있잖아요. 그 받침이 좀 비슷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참고하고 배웠는데 근데 미음 받침이 진짜 어려웠어요 저한테. 왜냐면은 중국어에서도 얼화음이 있거든요. 얼화음은 뭐냐면은 약간 문법 같은 거 얼화음하고 많이 중국분들이는 한국어 발음을 했을 때는 미음 받침에 대신 얼화음으로 발음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 차이를 찾아서 심지어 이제는 수업에서도 발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음 받침은 너무도 많이 좋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단어예요. 제가 발음이 배웠다가 단어를 배웠잖아요. 단어 중에는 제가 한국어 배운 지 4년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바로 있어요. 바로 자기라는 단어예요. 자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자신, 나 라는 뜻인데 근데 두 가지는 근데 두 번째 뜻은 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커플 사이에 아니면 부부 사이에 상대방에서 호칭이 하는 거예요. 약간 그 한국 커플들이 보면은 약간 자기야 자기를 하는데 왜 제가 왜 자기라고 부르는데 자신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상대방에게 나라고 부르는지 진짜 하지 못하는데 제가 근데 한국인 남자친구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신대로 자신 원하대로 해. 자기 원하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제가 말한 자기 바로 자신.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남자친구가 너 화 부려서 자기야? 말해가지고 근데 제가 화 안 부렸어요. 그래 또 싸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받은 문화 중에서 제가 원래는 영어 전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상대방에서 부르는 경우는 그냥 여보 하고 아니면 이름하고 아니면 오빠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냥 darling, honey, baby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중에 그냥 자기라고 말하는 경우 진짜 저한테 약간 처음이고 그리고 좀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를 계속 연구하면서 대학원까지도 가고 박사까지도 가고 싶은데요. 제가 꿈은 바로 한국어의 발음을 연구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발음 교재를 만들었고 중국인 학습자에게 더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고 이렇게 제 꿈이에요.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저한테도 역시 발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음을 극복하는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너무 중요하죠.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다음 발표 순서로 일본에서 온 고사이 하야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맡은 주제가 좀 특이합니다. 강한이를 통해 루핀 정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아야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몇 달 동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악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의 목표였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는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과 목표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에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지고 자신감도 많이 풀어졌고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어 공부도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아지에게는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는데요. 먹줄 적응 훈련, 배변 훈련, 그리고 사물 적응 훈련도 하는데 먹줄 적응 훈련과 강아지의 자율성을 길러주기 위해 매일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산책을 하면서 눈에 익은 분들과 같이 걷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 강아지와 저희 강아지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학생인 것을 아셨는지 김밥을 사주시거나 커피를 챙겨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인지 몰랐다며 한국말 잘해서 한국 사람 같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전화 없이 내주셔서 정말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계기로 강아지를 키우면서 한국에서의 정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모르는 것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강아지도 무난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한국의 정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성의 일상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자신감도 많이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통해서 만드는 좋은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다음 발표 순서로는 중국 유학생 왕 슈팅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상고한국입니다. 네,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왕슈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삼고 항구의 경험입니다. 다들 삼고 소녀라는 사자성 아시죠? 근데 이 성어가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모르실 분도 계실 텐데 삼고 소녀는 삼고지의 대표 인물 요비에 관한 사자성어입니다. 북한 임금 요비가 제달 공명을 총 13번 찾아가 그 간청에서 결국 제달 공명을 군사로 맞아버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요비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마침 제가 한국에 만나온 이야기도 요비의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 삼고 소녀와 비슷합니다. 저는 삼고 한국을 한 뒤에 드디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한국의 첫 만남은 2018년입니다. 그때는 그저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행하러 왔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이 나라가 진짜 신기하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서양의 자료와 그 동양의 요감 자재 문화가 거의 완벽하게 융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자유와 민주를 흡수했지만 그런 과도한 자유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저 인터넷 어디서 봤는데 한국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한 2시에 혼자 여자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상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양의 자유, 민주, 그리고 동양 유가 문화의 자제와 예절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진짜 쉬운 과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은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때는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한국에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거의 1년 뒤에 2019년 5월에 제가 중국의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졸업식도 참석하지 않았고 구경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바로 한국에 날아왔었습니다. 이번은 제가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으로 첫 번째 방문입니다. 저는 그때는 한국에 온 목적은 취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어는 수준이 진짜 특히 3분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행 비자로 왔었는데 3개월 밖에 그런 체류 기간밖에 없어서 열심히 이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2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자리를 찾아봤는데 큰 회사는 제 능력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었고 작은 회사는 저한테 그런 취직 비자를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외국인은 취직 비자가 있어야 한국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류 기간이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체류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를 잘해야 한국에 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2달 뒤에 2019년 9월에 제가 어학원의 학생 신분으로서 다시 한국에 왔었습니다. 체류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6개월.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2번째입니다. 2번째 방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체험하면서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학원
마칠 때쯤에 제가 다시 이 자리를 찾아봤죠. 이때는 2020년 2월이었어요. 회사 면접은 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때 큰일이 났었어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상태였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이번엔 또 실패. 이제 어떻게 해야 한국에 나올 수 있는지 제 자신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고민하는 끝에 마지막은 제가 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대학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저는 대학원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이죠. 이번에 체류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제가 등록증에 2년이라는 체류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진짜 드디어 이렇게 한국에 잠깐이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순간 기분은 뭐랄까 진짜 미묘해요. 많이 기뻤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런 여행 비자와 어학연수 비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으로서 저에게는 안정감이 많이 주었습니다. 한국인인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영토에서 써 있는 자격은 타고난 것이지만 저와 같은 외국인은 진짜 열심히 여러 가지 체류 방법을 찾아서 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크지 않지만 안전하고 정화로운 곳에서 써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많은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타고난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모든 걸 걸어서 열심히 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체류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은 그 토론은 완수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발표 주제는 되게 특이하게 가본라는 나라에서 오신 오사밀 학생 선생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에서 제 삶의 경험들. 많이 기대됩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생명과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레드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으니까 아프리카보다 한국에서는 경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전국 생활을 너무 재밌지 않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될까요? 저는 전국 생활의 느낌을 솔직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자리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어떻게 비밀번호로 열릴 수 있고 저는 왜 겨울에서는 운동을 사용할 때 너무 따뜻하고 전자자전거를 사용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모두 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한국 생활을 지나면 지날수록 여행을 많이 해봤고 예를 들면 서울이나 제주에서 많은 기억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삼겹살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밖에 많이 구경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런 단순한 것을 학교에 가거나 집에 있었을 때 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전국 생활에 대해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박에서 어떤 음식을 잘 먹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다른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지만 김치나 비빔밥과 파전을 입에 별로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를 아직 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 머리카락은 너무 달라서 미용실을 찾는 것을 어렵고 한국에서는 택시에서 제 휴대폰을 잊어버렸는데 한국어를 잘 몰라서 어떻게 도움이 물어보는지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생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점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제 한국 생활을 자연스럽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투에 대해 질문이 있으나 저한테 주연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군 시간 안에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흥미롭게 발표해 주신 박세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어 아주 어려운 단어 안 써도 쉬운 단어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대화가 가능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국어의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두 분 발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에서 온 허옌홍 학생입니다. 허옌홍 학생의 발표 주제는 학교도 나도입니다. 재밌네요.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허예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학교둘 나둘입니다. 이 제목을 보실 때 여러분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교환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왜 제가 두 명이라고 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야기에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학교를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국의 음식 그리고 정치,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드는 것에 관심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체험하기 위해 제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지냈습니다. 교환학생이라서 평소에 시간적인 여유가 비교적으로 많아서 제가 친구들이랑 여러 지역에 놀러 가고 현지의 맛집도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한강 야경이고 여기는 경마단 도서관, 여기는
그 가을 이펙트 이거는 정말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 봄의 벚꽃과 그 여름의 바다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 여행지 외에 제가 많이 다녀본 곳은 그 시장과 학교 근처 카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제가 맛있는 거 먹는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그 평범한 일상생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그 얘기하는 곳인데 학교 근처 카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학교 근처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든지 바로 이렇게 공부 놀이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근처 카페는 한국 대학생들의 교회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지만 그 1년 동안 제가 관광객처럼 한국의 여러 곳에 여행만 다니고 전자 한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 학교 생활에서 제가 여행과 음식 맛보기에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현지인들과 교류하면서 제가 그 책에서 공부하는 한국어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큰 차이를 깊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어휘 문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경에 따라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 것 등에 존재합니다. 아까 그 일본에서 온 친구는 그 한국의 인사말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한국 교류회에서 한국 친구는 저에게 예동 씨는 진짜 인사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인사는 그 사람 만날 때 인사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인사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인사는 의미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그 한국어 고급 학습자라고 이렇게 모국어 화자처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한국어의 본질과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돌아다니고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좀 더 깊이 있는 한국어를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의 의문은, 품사는, 의미는, 활용은 등 한국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지식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언어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언어론을 공부했을 때 제가 그 정과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자주 나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 수업을 선택하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근데 공부할수록 그 책에서 내용이 점점 간단해지고 제가 그 대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대구에 살면서 저도 모르게 대구 방언 몇 마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 뭐라카로, 네, 고맙대 이런 거.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떠오르는 중소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모는 바다처럼 끝이 없으니 각오의 노력을 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연구자로서의 나입니다. 관광객으로서의 나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반면 연구자로서의 나는 그 한국어에 관심을 가져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으로서의 나는 연구자로서의 나의 학교 생활의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학교 생활의 경험을 준 관광객으로서의 나를 감사하고 싶고 열심히 공부하는 연구자로서의 나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자로서 나 그리고 행정사의 나 발표로 주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에 가고 있는데 마지막 발표자이신 중국에서 올 황혜민 선생님입니다. 황혜민 선생님 한국 산만이요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4년차 살고 있는 중국 유학생 황회인이라고 합니다. 제 오늘 발표 주제는 한국 살만해요입니다. 한국에서 오늘 첫날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마침 어제처럼 생각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내요. 벌써 4년이나 지나고 내 인생 내 7분의 1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한국에서 살만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네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에서 살만한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 문화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카페 점포 수는 작년의 기준으로 전국 7만여 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봤더니 제 집 근처 500m 이내 카페 18개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만큼 카페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커피 문화가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취미도 제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바로 카페 탐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센터, 다문화 센터 같은 곳이 존재해서 처음에 한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도 국민처럼 대해주는 한국은 역시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바로 정이 많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인이 정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와서 만나는 친구들, 성후배 교수님들이 모두 다 너무 좋고 친절합니다. 한국인이 정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 두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얘기는 반찬주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반찬을 저에게 나눠줍니다. 그 친구의 집이 멀어서 저희 집이랑 한 번에 올 수 있는 버스가 없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그 친구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서 우리 집까지 주러 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 엄마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학교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랑 매칭이 된 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교직원이시고 그리고 우리 엄마랑 비슷한 아이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항상 명절 때마다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고 같이 명절을 보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랫동안 못 가는 상황이지만 한국에서 엄마 같은 그런 선생님이 계셔서 저의 상사병을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그런 선생님에 계셔서 저의 한국 생활이 항상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친구와 그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새부터 길거리에 한글 간판을 보고
제가 지금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저한테 고향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편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4년차에 살고 있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한국은 탈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총 20명 망토자의 망토자의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이 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인사 다 하셨고 이제 대통령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대통령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항상 중간상 그리고 노력상까지 하게 되실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대회도 여러 가지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경기 하면서 많은 상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준비하는 사이에 저하고 선생님하고 그리고 황주지윤라는 대학원생 이렇게 해서 세 분 선생님 같이 그 퀴즈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야 되나?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자, 여러분 이제 집계가 저는 대부분을 다 채점하고